한국, 중국 등 아시아를 지배했던 나라는 다름 아닌 우리 일본입니다. 그들을 다 발 아래 두고 호령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달라진 것은 바로 우리의 이웃 국가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NHK 한류 특집 급변하는 한국의 현주소를 시청하면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어떤 변화를 목격했기에 이토록 충격을 받았는지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경제산업성 아시아경제과장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지금은 도쿄대학에서 경제정책을 강의하며 한일 경제협력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수많은 정책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오늘 이 글만큼은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NHK 한류 특집 급변하는 한국의 현주소를 시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류 콘텐츠에 대한 또 하나의 특집 프로그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은 제게 깊은 충격과 함께 우리 일본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쿄 와세다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됐습니다. 25세 대학생 히로시와 그의 친구들이 수업을 마치고 교내 카페에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BTS 콘서트 간다. 진짜 기대돼. 히로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징어 게임2 보니까 한국에 여행 가고 싶어지는 거 알아? 1990년대 제가 경제산업성 문화산업과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광경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쿨 재팬 정책을 통해 일본 문화의 세계화를 논하고 있었죠. J-팝은 아시아의 표준이었고 일본 드라마는 트렌드의 기준이었습니다. 히로시의 친구 유카가 물었습니다. 너 한국 가면 뭐 해보고 싶어? 떡볶이도 먹고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경복궁도 가보고 싶어. 히로시의 대답에 다른 친구들도 한국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인스타그램에서 본 카페 있는데 그 신사동 가로수길 말하는 거야? 맞아. 거기 꼭 가보고 싶어. 이어지는 대화에서 젊은이들은 자연스럽게 서울의 맛집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외국 문화가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송은 이어서 충격적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쿄 거주 20대의 72%가 한국 문화 콘텐츠를 주 3회 이상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시부야의 거리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 늘어선 긴 줄,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며 한국 예능을 보는 직장인들. 이러한 모습들은 30년 전 일본 문화에 열광하던 아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여대생이 카메라 앞에서 말합니다. 한국 아이돌은 SNS로 팬들과 직접 소통해요. 마치 친구 같은 느낌이죠. 일본 아이돌들은 아직도 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시청률 조사기관의 데이터도 이런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전년 대비 156%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시청자층에서 프라임타임 시청률이 일본 드라마를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일본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방송 말미에 히로시가 던진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아시아의 트렌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보다는 안정을, 도전보다는 현상 유지를 선택해왔습니다. 방송을 보며 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단순한 트렌드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친 젊은이들의 눈빛과 대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시대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성세대가 답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빌딩. 방송이 비춘 다음 장면은 30세 IT 스타트업 대표 미나와 그의 팀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마천루들 사이에서 그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찌개, 우리 회사 AI 프로그램 덕분에 최적의 재료 비율로 만들었어. 진짜 맛있지? 젊은 CEO 미나의 말에
팀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그런데 AI 프로그램이 실제로 요리까지 도와주는 거야? 90년대 제가 경제산업성에서 근무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 보았습니다. 소니와 마스시타의 기술을 배우기 바쁜 후발주자로만 여겼죠.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아니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인기 있는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전통 음식의 맛을 디지털화하는 거야. 이미 3만 건이 넘는 레시피 데이터를 확보했고 딥러닝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있어. 방송은 이어서 충격적인 통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3위. 더욱 놀라운 것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과였습니다. 한때 일본이 독보적 우위를 지켰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매출이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던데. 옆자리의 직원이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통계였지만 다시 들어도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고객과의 파트너십도 체결했어요. 내년에는 도쿄지사도 설립할 예정이에요. 카메라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미나의 팀이 신제품 개발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고 직원들은 태블릿으로 빠르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강점은 속도입니다. 미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실행하고 실패해도 빠르게 수정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보세요. 우리의 제품 출시 주기는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쓰라린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제가 참여했던 일본 한국경제협력회의. 그때 우리는 기술 이전을 논의했었습니다. 우리가 선진 기술을 전수해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우리와 협업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아세요? 미나가 회의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첫 발을 떼기가 어려울 뿐이죠. 방송은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는 다양한 통계를 쏟아냈습니다. AI 관련 스타트업 수는 작년 대비 47% 증가,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는 전년 대비 89% 증가, 5G 기술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본은 언제부터인가 완벽을 추구하다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품질 관리, 안정성 검증, 내부 결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집념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본 기업은 평균 18개월, 한국 기업은 6개월이라고 합니다. 미나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야말로 가장 빠른 학습 방법이니까요. 실패해도 빠르게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일본의 장인 정신도 존경하지만 이제는 변화의 시대니까요. 그렇습니다. 30년 전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방송은 서울의 한 스타트업 거리를 비췄습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의 창립자 예린이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론을 이용해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면 고객들은 정말로 흥미로워할 것 같아. 예린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질문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직접 주문하고 드론이 바로 배송해주는 시스템이야? 맞아. 마치 배달의 민족처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할 거야. 예린은 화면에 나타난 도표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피자의 형식처럼 다양한 조합을 해보면 어떨까요? 방송은 한국의 창업 문화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 대비 스타트업 수는 4배 증가했고 정부의 창업 지원금은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대 창업자의 비율이 3배 증가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스타트업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AI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기업, 메타버스 쇼핑몰을 준비하는 팀까지 모두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창업 생태계가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정부의 역할도 컸다. 내레이터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실험을 허용하고 실패한 창업자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리는 회의실에서 나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드론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배송이 아니에요. 도시의 물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요. 지상의 교통체증, 배달원의 안전 문제, 환경오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방송은 한국 창업 문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을 소개했습니다. 벤처 투자 규모는 작년 기준 7.7조 원을 기록했고, 특히 실패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의 재도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패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어요. 한 벤처 캐피탈 관계자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실패가 낙인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값진 경험으로 평가받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과거 보수적이었던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다시 예린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매일이 도전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 저는 경제산업성에서 수많은 사업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 전례가 없다, 시기상조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거절했었나요? 방송의 마지막 장면은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무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 그 속에서 또 다른 예린들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을 것이라고 내레이터는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서울의 한 영화 촬영 현장을 비췄습니다. 영화 제작자 성희가 스태프들과 콘텐츠 제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배달된 따뜻한 떡볶이와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제공하는 떡볶이와 김밥이 나오면 관객들이 우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잖아. 성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스태프 중 한 명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감정선을 고조시킬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관객들이 배고파질 것 같네요. 그의 말에 현장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성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떡볶이가 대박을 치면 좋겠네요. 방송은 이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는 통계들을 나열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다음 장면 촬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성희가 배우들에게 디테일한 연기 지도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감정의 디테일이에요. 너무 과하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제가 놀란 것은 촬영장의 분위기였습니다. 90년대 제가 본 일본 영화 현장은 위계 질서가 뚜렷했고 감독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스태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속도예요. 성희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 후반 작업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물론 퀄리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빠르되 완성도는 높게. 그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방송은 한국 드라마의 제작 현장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비결을 파헤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특징은 과감한 소재 선택과 세련된 연출입니다. 한 PD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좀비 사극, 법정 판타지 등 기존에 없던 장르의 조합을 시도하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임팩트도 큽니다. 성희의 촬영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식사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장면이 단순한 식사신이 아니에요. 성희가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캐릭터의 감정, 관계,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담겨 있죠.
우리는 이런 디테일로 세계 관객과 소통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작진의 연령대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PD들이 주요 포지션을 맡고 있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나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죠. 제작회의 장면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치밀한 전략이 논의되었습니다. 각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되 보편적 감동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성의의 말에 스태프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방송은 한국 콘텐츠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전문가 인터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은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보편성의 절묘한 조화입니다. 김치와 피자가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움이죠. 다시 촬영장. 성희와 스태프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방금 찍은 장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으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해보자고요. 성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전 세계를 매료시켰던 일본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지금은 그 자리를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촬영장에서 스태프들은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발전이 됩니다. 성희의 이 말이 한국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송은 도쿄의 한 동사무소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공무원 타카시가 늦은 저녁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서류 더미 앞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 서류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타카시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동료 공무원 하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민원 처리 시간이 너무 길고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지나치게 많아요. 반면 한국은 민원이 거의 자동으로 처리되니 정말 효율적이죠. 타카시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한 건의 서류를 처리하는데 수많은 결제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카메라는 타카시의 하루를 쫓았습니다. 아침부터 밀려드는 민원인들, 끝없이 이어지는 서류 결제, 부서 간 협조를 위한 반복적인 전화 통화. 그의 하루는 미로 같은 행정 절차로 가득했습니다. 어제는 한 시민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타카시가 회상했습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인데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 사실 저도 그 시민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방송은 서울의 한 동사무소로 장면을 옮겼습니다. 시민들은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고 복잡한 민원도 통합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타카시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20년 전부터 전자정부를 이야기해왔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걸까요? 동료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 씨 말씀처럼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작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 타카시의 하루 일과를 지켜보며 방송은 일본 행정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종이 서류들, 복잡한 결제 과정, 부서 간의 칸막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죠. 타카시가 말했습니다. 재택근무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긴급지원금 지급도 지연됐어요. 반면 한국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송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정부를 통한 신속한 정보 공유,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행정 서비스, QR코드를 활용한 출입 관리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알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면 너무 많은 부서의 동의가 필요하고 타카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죠. 우리는 항상 왜 바꿔야 하지? 라고 물어요. 하지만 이제는 왜 바꾸지 않지? 라고 물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밤이 깊어가는 동사무소. 타카시는 여전히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럽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은 이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
화려한 네온사인과 첨단 기술의 도시. 이면에 아직도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행정 시스템이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빠르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타카시의 마지막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방송의 마지막 장면은 도쿄 시부야의 한 식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0세의 직장인 아키코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배달된 떡볶이와 한국식 치킨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안정에 안주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키코가 떡볶이를 집어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구 유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방송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잖아요. 우리 회사만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전례가 없다는 말부터 시작해요. 아키코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이며 요즘 자주 보는 한국 예능이 있어요. 거기서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실패를 재미있게 편집해서 보여주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흥미로워요. 유미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키코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열광하는 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까요? 전혀요. 유미가 빠르게 부인했습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한때 아시아의 선두주자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들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결의가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조금씩 변해보는 건 어떨까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키코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식당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세 친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가서 진짜 김치찌개도 먹고 그 분위기를 즐기자는 거예요. 마이가 제안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아키코는 친구들의 느끼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이러한 대화가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며 저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깊이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공직에서 일하며 여러 정책을 경험했던 저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의 혁신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 일본도 그러한 혁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가던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처럼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실천함으로써 일본도 다시 한번 아시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케니치는 방송에서 느낀 젊은 세대의 에너지를 기억하며 자신도 변화의 일환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일본 NHK 한류 현장 취재는 일본에서도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아시아를 선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그만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부분이 일본보다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